안녕하세요.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는 들었지만 아직도 내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10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10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 발견하는 방법에 도전, 자녀의 사랑의 언어 바뀌는가,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 찾기,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 표현하기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10대들. 10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분이 요동칩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기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침 식사 후에 받아들였던 사랑의 표현을 저녁 식사 후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0대는 변화하는 감정에 휘말려 태도가 재빨리 바뀌며 원하는 것도 상당히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에게 그들이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특정 상표가 붙은 농구화를 얻는 것이었다면 아이가 너무 고집을 부리기에 부모는 농구화를 사주었는데 이틀 후에 그 아이는 새 운동화 대신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농구장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그렇게 원하던 그 농구화를 사주었는데 이틀 신고는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런 10대는 전혀 정상인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변덕스러운 10대들은 정상인 게 맞습니다. 독립적인 10대들. 부모는 10대의 변덕스러운 기분, 그들의 욕구,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자아정체성의 혼란기라는 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는 지금과 다르게 사고하고 반응합니다. 가정과 부모의 사랑과 권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래 집단과 친구라는 확대 사이로 이동하는 과도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던 자아가 독립된 자아로 분리되기 때문이죠. 마치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한 화초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분갈이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화초들이 한동안 몸살을 앓습니다. 뿌리가 적응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10대들의 자녀들도 자신을 발견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움츠리거나 화를 내는 10대들. 10대는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부터 움츠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을 하면 저를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꾸한다거나 포옹하려고 하면 갑자기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손을 내밀거나 선물을 주면 퉁명스럽게 고마워요 라는 기계적인 말 외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녁 외식이라도 시켜주려고 하면
친구랑 약속 있어요. 라고 하고, 점퍼 단추를 달아줄까? 라고 물으면 필요 없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전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거부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10대들이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경우는 때로 부모와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분과 생각, 욕구, 또한 독립심의 발발, 자기 정체성의 발달 등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럽고 독립적이고 사랑의 표현에 움츠리고 화를 내는 것 같은 그 10대들이 대부분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10대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바뀌는가?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아이가 10대가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째로 10대 자녀는 이전에 자기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던 사랑의 언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저항은 변덕스러운 기분, 그들의 생각, 욕구, 독립심, 자기 정체성의 발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대는 자기의 제1의 사랑의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 개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을 때, 그때는 제2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어렸을 때 이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아이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면서 엄마 아빠는 제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씀을 아무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인정하는 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그의 사랑의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아이의 제2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의 사랑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려면 그의 사랑의 언어,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계속 표현해 주면서 제2의 사랑의 언어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부모들이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처음부터 잘못 알았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아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10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지 못한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새로운 방언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방언이란 것은 이전에 표현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10대들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와 똑같이 해주었는데도 아이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는 어렸을 때 듣던 말들을 똑같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린 시절이 연상되고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10대 자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운 방언, 그들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게 청소를 해주어서 고맙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를 신뢰한단다. 이와 같이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자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은 10대 자녀를 높여주면서도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아이가 10대가 된 후로 부모의 도움을 거의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하는 일, 즉 독립심의 발달과 정체성의 성숙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모르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 됩니다. 우리가 10대들에게 맞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분명 10대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 찾기.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하라. 10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은 질문을 받으면 더욱 쉽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10대는 제 생각 좀 말해볼게요. 제 느낌을 말해볼게요.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원하는 것은요 라고 말하기 더 쉽습니다. 10대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보다 욕구를 더 쉽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찾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살 딸에게 엄마가 언제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때로는 너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지. 우리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화는 내지 마세요. 제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언제나 책을 읽고 청구서를 정리하고 TV를 보고 빨래를 하는 등 항상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걸면 엄마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엄마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저랑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합니다. 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났죠. 뭡니까? 그는 집중된 관심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6살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뭐지? 말해줄래?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빠를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아빠에게 비판받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계속 저를 비판하시면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아빠는 아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적해 주었는데 아들은 그것이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의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대화 중에서 아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대화 가운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기에 너하고 제일 친한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10대 자녀는 그 아이는 제가 이야기할 때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죠. 이때 10대 자녀는 자기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자녀와 의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본래 이기적이죠.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중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의 일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조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아이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엇을 갖고 싶은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깊은 감정적인 욕구와 별 상관없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자녀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찰하라. 우리 10대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남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에게서나 친구에게서 사랑의 언어 표현법이 선물이라든가 스킨십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10대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또 그렇게 표현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10대 자녀의 불평 또한 관찰하십시오. 사람은 보통 자신의 불만 사항을 통해서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0대가 자기 방의 물건을 옮길 때마다 불평했다고
불평했다면 이 10대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아마 선물일 거예요. 10대들의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10대들에게는 선물마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그 선물을 옮긴다면 이는 사랑의 표현을 옮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로는 아이가 부모에게 이젠 더 이상 숙제를 도와주시지 않는군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낮게 받은 거예요. 또 제가 그 경기에 저를 엄마가 태워주셨다면 친구들을 사귀었을 거예요. 아빠 자전거를 고쳐주셨다면 학교에 타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10대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들어보니까 뭘로 보여요? 봉사이죠. 왜냐하면 불만사항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불평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불평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사랑의 언어에 집중된다면 그들이 자주 불평하는 내용이 그들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 자녀의 요청도 관찰하십시오. 각자 요청하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 언제 우리 또 캠핑 가요? 또 낚시하러 가고 싶어요. 지금 함께 공놀이 할 수 있어요? 종종 이렇게 요청할 때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10대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지, 가장 자주 드러내는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자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관찰한다면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실험하라. 10대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매주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자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스킨십을 시도하십시오.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안아주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어깨를 두드려 준다는 등 다양하게 스킨십을 시도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스킨십을 중단하고 인정하는 말만 하십시오. 또 그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봉사를 하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일들을. 또 그 다음 주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10대 자녀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심도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지막 주간에는 열심히 선물을 주십시오.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몇 가지 사서 포장지로 포장해서 가족들 앞에서 주는 것입니다. 10대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주간에 당신은 당신을 대하는 자녀의 표정과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겁니다. 아마 10대 자녀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그토록 평상시와 달리 행동하는지 의아해하면서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에게 그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은 10대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빠가 13살 아들에게 오후에 아빠가 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함께 산책하러 갈까? 아니면 새 안경을 사러 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함께 하는 시간과 선물 사이의 선택인 것이죠. 또 3, 4일 후에 아빠가 아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집에 있는데 외식할까? 아니면 너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 줄까? 이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 사이의 선택인 것이죠. 그 다음 주에는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10대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을 기록해 보면 그들이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드러내는 일정한 양상을 발견할 것이에요. 10대 자녀를 효율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규칙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10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 표현하기. 이것을 통해서 10대 자녀에게 주는 유익은 아주 큽니다. 10대들은 모든 사랑의 언어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죠. 그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대 자녀들이 맺게 될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만일 10대 자녀들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표현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배우지 못한 부모들에게 이것은 분명 만만치 않는 도전일 거예요. 각각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개념을 메모하고 이를 10대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점진적으로 각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표현하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화목하고 좋아질 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시 신앙을 정립시키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자녀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를 치유하여 달라고 또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분노에 대한 10대들의 이해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